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고 서울구치소를 갔었죠. 소환을 했는데 계속 불응하니까 구치소에 가서 강제 구인하겠다. 오후 3시쯤에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태우고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몇 시간, 무려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라, 안 받겠다, 이런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 구인에 실패하고 오후 9시쯤에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해 다시 강제 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한 차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변은 한마디도 안 하고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일방적인 설명만 하고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에 관련해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 없는 기관의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찰로 넘어갔다면 답변했을 수 있겠죠.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을 경우 불응하고 답변을 안 하겠다 하는 건 처음부터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그래서 16, 17, 19, 20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했고요. 그 입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조사에서 다 얘기했다. 다 얘기했다는 게 뭐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를 받을 수가 없고 비상계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선포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왜 공수처만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냐면 이런 상황을 공수처 빼놓고는 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선 과거 사례들을 조금만 한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검찰청에 나와라. 그러니까 검찰청에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 방문 조사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조사가 목표지 무슨 검찰청에 나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불발됐죠.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슨 방법? 끌어다가 공수처 청사에 데려다 놓으면 그러면 조사에 응하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고 일반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구인해서 갖다 앉혀놓으면 겁먹어서 술술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도대체 수사를 한두 번 해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서툴 수가 있나? 누구나 다 아는 거를 먼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함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 넘겼죠. 그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처음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수처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없으면서 가져오겠다 욕심만 부렸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자기네들의 욕심과 무관하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 알 수 있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돼 있어야죠. 그걸 돌파할 카드가 있어야죠. 지금 보면 공수처는 수사 불응해? 그러면 체포해. 그럼 체포하면 체포 불응해? 그럼 경찰 동원해가지고 가서 덮쳐.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그 다음에 조사 불응해? 뭔 소리야. 강제로 데려다가 조사하면 되지. 이거는요 그냥 조폭의 논리입니다. 그건 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 대응 이런 것들 우리 법에는요 방어권이라는 게 있고요 묵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보장된 권리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수사권이 없다는 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방어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 또는 다른 논리로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수처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옛날처럼 고문할 것도 아니고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됐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죠. 수사권이 있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이 사건을 맡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욕심만 앞세워서 수사권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데 무조건 가져와서 오늘날 이런 일을 만들어서. 자, 우선 이 논리가 뭐냐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의 경우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물론 수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소추도 못할 거를 왜 수사합니까? 그래서 소추도 못할 거를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다. 근데 실제 상황이 그런가요? 실제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하는 거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도 같은 논리인데 이걸 인정해준 법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가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본말전도, 주객전도 이런 걸 법원이 인정했다? 그 법원 내부에서도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장을 발부한 사람들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만 법원 내부에서 실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뻔히 아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수사권이 있는 쪽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았다. 근데 욕심만 부리다가 오늘날 이 난국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온갖 체포에만 올인했습니다. 물론 수사에 불응하면 3번 불응하면 체포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럼 체포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수사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에 올인할 것이 아니고 수사할 방법을 찾았어야죠. 무슨 뭐 크레인 동원하고 뭐 차벽 제거하고 형사기동대 수백 명 동원해서 1000명 동원해서 한남동을 침투한다. 이런 식의 발상 가지고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들 넥스트 없지 않습니까? 대처가 없지 않습니까? 체포해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갔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체포에 힘 다 쓰고 수사는 빈손이다. 근데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몰랐느냐? 다 알았죠. 공수처만 몰랐던 것 아닌가? 내지는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체포 쇼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누구 때문에? 보여주려고. 무능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무능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후에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사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체포를 안 하더라도 조사를 성공했다, 성사시켰다. 그러면 오히려 평가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들어갔던 것 아닌가. 내지는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전혀 분석이 없이 시작해서 무모하게 시작했다. 무모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뭔가 기획 같은 걸 제대로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계획이 없었다. 이런 식의 수사는, 이거는 주먹구구도 이런 수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 안 하니까 무슨 가족면회도 금지하고 뭐 이런 거야말로 보복이죠. 어제 뭐 강제구인 시도 이것도 보복입니다. 강제구인에 성공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공수처는 계속 이런 식의 힘자랑 연속으로 제가 그래서 뭐 보여주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여주기에 치중할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곧 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지, 어찌됐든 보여줘서 공수처가 뭔가 강제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와서 어떻게 했다. 그런데 결과는 빈손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가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검찰은 공수처하고 이제 구속 수사 기간이 20일이니까 열흘씩 나눠서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러니까 검찰이 야 그러지 말고 빨리 넘겨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글쎄 뭐 검찰은 뭐 공수처에 비해서는 좀 무모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가서도 수사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으니까 진술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나는 경찰에 가서 진술하겠다. 수사권이 있는 곳에 가서 진술하겠다. 검찰인들 방법이 있습니까? 검찰이 지금 호기롭게 공수처한테 야 빨리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근데 그러거나 아니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서 만약에 조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쇼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리고 뭐 보복성 조치하지 않고 그러면 공수처의 무능만 또 한 번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아니면 검찰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뭐 수사를 거부하니까 경찰에만 진술하겠다.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판으로 넘겨야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공수처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깼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다. 이럴 상황을 뻔히 다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빈손 수사라는 또 한 번의 비판을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